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딱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식사하고 잠깐 또 기록을 남깁니다. 그 안혜욱님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알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안다거나 어느 정도 이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진보에 좀 가깝고, 지금 현재 그 국내 정치 흐름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혜욱 씨이라면은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조금 국내 정치 흐름에 조금 어둡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금 어둡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안혜욱 씨는 저게 참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이제 저게 현직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대택 씨고, 정대택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님하고 김건희 여사님의 어머니 최은수님하고 최은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많이 정대택 TV도 있고 이래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서울의 소리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집회, 이제 서울에서는 집회가 여러 번 열렸어요. 한 10번 정도 열렸나? 이런데 이제, 집회를 하면은 마이크 잡고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혜욱님은, 그분의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이제 젊은 시절 때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조나무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요 조나무 회장님이 아들만 3명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큰 아들이 좀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 하여튼 그런 집안이, 큰 아들이 먼저 죽은 그런 일이 있고, 그 집안이 좀 이렇게 주술을 좋아합니다. 우리 뭐 주술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주술을 좋아하셨지. 어디 가서 점도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그리고 뭐 옛날 할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참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거 많아요. 뭐 어디 시집 갔다가 어디 가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무슨 동쪽을 향해서 앉아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또 뭐야, 또 뭐 여러 개 있어요. 우리 또 작은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뭐 내 결혼할 때 말이지, 아들 낳으라고 말이지, 고추를 어떻게 뭐 수건에 싸가지고 어떻게 함에다가 넣은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우리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러 보면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조나무 회장님은 좀 그게 좀 정보가 좀 심했던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 민속 어떤 주술 점치는 이제 도사님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상을 좀 잘 보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게 좀 의지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조나무 회장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 젊은 시절 때에 거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조나무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맺어가지고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그림 전시회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이제 거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처음 봤다 그럽니다. 그런 분이에요. 뭐 또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을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사실 공포 이걸 해가지고 지금 어제 아래 이제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뭐 재판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때 몇 년도에 만났는데 뭐 참
줄리라고 이제 불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보더라고. 안혜욱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는 줄리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리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국민 참여 재판인가 뭐 이게 있다 그래요. 나는 뭐 법정 그런 것을 아주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좀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국민 참여 재판인가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변호사는 이것을 하려고 하고 안혜욱 씨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저 검사 측은 이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지금 뭐 그럴가 보더라고. 그런데 연세가 많아요. 안혜욱 님이 내가 나이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80이 가까우신 분이에요. 80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나는 워낙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봅니다. 뭐든지 다 본다고. 저 석가모니 뭐 석가모니 예수 공자들 뭐 부터 해가지고 뭐 아주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니까 알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는데 그 안혜욱 님이 이제 그 태권도 협회 우리나라 태권도 협회 회장님을 뭐 이렇게 몇 년간 하셨다 그러더라고. 18년인가 뭐 상당히 오래되죠. 그래가지고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 저기 회장님 조남욱 회장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서울대 법대 출신자 중에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한다고. 가까이 해가지고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 어떤 뭐 특수 그 룸이 있는가 봐. 룸에서 이렇게 뭐 향응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많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요. 거기서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 검사를 끼면은 유검무죄, 검사를 알고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무검유죄, 검사를 모르면은 무검유죄 뭐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검사를 가까이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뭐 오늘 내가 저 할러데이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뭐 내 이야기는 일정한 주제가 없어요. 그냥 노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 할러데이 이 노래는 1971년 같으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유행한 노래인데 그 상당히 명곡이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영어로 내가 말을 못하고 막 그냥 고개 그래요. 따따라따따따따따따 디디디디디디 이거 이제 지강연이라고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그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 올림픽 아마 전후 같아요. 그때 이제 탈옥해가지고 일반 가정집에 이제 그 권총을 들고 갔어. 탈옥수지.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살돼가지고 죽는 그런 그 실화가 있었다고. 그것도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한번 내가 우리 저기 내가 아는 그 카톡방에 몇 군데 올려놨는데 좀 들어보니까 새롭더라고. 그래서 지강현이가 생각나고 그 지강현님의 이제 그 댓글 달은 걸 보니까 명복을 빈다고 막 그려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유전 무죄 돈 있으면은 무죄가 되고 무전 돈 없으면은 유죄가 된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사실상 그 돈 없으면은 죄가 있고 돈 있으면은 죄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변호사를 싫어하겠습니까? 나는 그 변호사 법조인을 진짜 싫어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국선 무료 변호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사람으로 취급해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 이제 쓰레기로 봐요. 쓰레기. 나는 법조인들을 나는 쓰레기로 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유검무죄고 검사를 끼고 있으면은 죄도 없어져 버려. 뭐 그냥 막 기소유예 같은 거 시켜버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해가지고 검사들끼리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그래서 하여튼 그 조남욱 회장님이 검사를 가까이 했다고.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자의 이제 그런 검사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서도 검사니까 거기에 갔었지. 라마드 르네상스 호텔에 간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건 팩트지. 그때 검사 시절 때. 근데 그 조남욱 회장님이 이제 그 태권도 협회 회장님을 이렇게 체육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래 이제 만났다 그러더라고. 초대받아가지고 그때 가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그때 그 젊었을 때이고 이름이 김명신이고 그래요. 그 당시는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 나와서 자기는 막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검찰에서는 이제 이걸 또 기소를 해놨으니까 이제 불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하고 그런 중이에요. 그래 그분이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유튜버가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들어가기 전에 막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하는 걸 그냥 그대로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 뭐 MBC, KBS는 못하지만은 뭐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를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서울의 소리 같은 데는 구독자가 많아요. 서울의 소리. 뭐 그런 데서 실시간 중계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안혜웅님이 그 뭐 유검무죄 내가 할러데이 그 노래 그걸 왜 어저께 이제 아침에 들었는가 하면은 내가 지강현 그분도 탈옥해가지고 권총을 들고 탈옥해가지고 이렇게 사살당해가 죽었지만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지강현이처럼 그런 꼴이 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 참 대단하지. 내가 얼마 전에 저 임시수도 대통령 기념관 거기에 내가 가서 보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온화한 인품 그리고 이제 지혜스러운 그런 모습 그리고 강인한 카리스마 정말 그 대통령 같은 대통령 이런 모습을 느끼겠더라고. 잘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깜빵 생활 할 때 한 5년 8개월이라는 말도 있어요. 5년 8개월 깜빵 생활 할 때 거기서 이제 탈옥을 했다고. 탈옥을. 실제요. 그게 이제 한글학자 주시경 씨가 이제 권총을 넣어줬다고. 면회 와가지고. 권총을 넣어가지고 권총 들고 탈옥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권총 들고 탈옥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혼자 탈옥인 게 아니고 몇 사람 돼요. 2사람인가 3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때 탈옥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총을 들고는 탈옥은 했는데 쏘질 않았어요. 전부 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형만 조금 더 추가 받고 이렇지. 나올 때 총을 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탈옥을 하면서 총을 쏘았으니까. 상해를 입힌가도 모르겠어요.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쏘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뭐 총을 이렇게 쏘았다거나 그렇게 하면 지강현이 꼴이 난다고. 지강현님처럼 이렇게 유전,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인데 뭐 그런 꼴이 될 뻔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지. 그래가지고 깜빵에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깜빵이 얼마나 열악하느냐고. 그런데 저 국무총리 사람이 저 누구냐 저게. 갑자기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 추미애 다음으로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깜빵 생활할 때 그 엄청 열악한 생활을 보냈다고. 그리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교도소 이게 그 시설을 좀 이렇게 낙후된 시설을 좀 개선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요. 이름이 뱅뱅 도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해찬인가? 이해찬인가 그렇지. 이해창이 아니고 이해찬인가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깜빵 생활할 때 100년 전이 일이니까 깜빵에 갇혔을 때가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고 25살 때쯤 이렇게 깜빵에 갔다고. 그러니까 한 1900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깜빵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깜빵 생활하기 한 8, 90년 전 일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수용소 생활이 힘들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장티푸스 같은 거, 뭐 전염병이 유행되면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전이지. 그 아주 청년 시절이라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영어 사전도 만들고 거기가 뭐 자기 도서관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의 도서관이야.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많은 사람들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깜빵 안에서. 거기서 완전히 무슨 그 깜빵이 이제 자기는 도서관이지. 독서실로 이제 해가지고 열심히 그 공부를 했어요. 몸에는 이제 그 쇠사슬로 칭칭 묶였다고. 그냥 일반 죄수하고 틀린다고. 그렇게 한번 탈옥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영어를 잘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종에 이제 특사로 풀려나오게 됐지. 풀려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 대조선 지금 우리 박인수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조선 말이야. 지금 그 미국의 시카고가 막 불을 많이 탔거든. 타고 그 당시에 이제 대조선 그 관계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허경영 총장 대통령 되시고 세계 황제 되시면은 그때 진짜 올바른 역사는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그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원역사를 좀 바로 알았으면 싶어요. 대조선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아메리카를 우리 대조선에서 통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큰 역사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전부 다 조작을 한 거고 조작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할 만하니까 뭐 종이 찌푸려 그러는데 뭐 원래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뭐 이래 좀 이래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안혜웅님이 왜 태권도 협회 회장님이 됐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뭐 이제 김용민 박사님이 그래 물었지. 김용민 박사하고 저 정강훈 목사하고는 좀 쌍극이에요. 네가 목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야, 이 빤스 목사야 해서 그런다고. 뭐 자기네끼리 뭐 성직자끼리 뭐 욕을 해서고 그렇게 하지. 내야 뭐 내 혼자 유튜브를 하니까 뭐 욕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밖에 나가서는 그런 욕을 안 해요. 근데 안혜욱 이분이 그 국민학교 시절 때지 이제 그 키도 조그만해요. 그런데 하도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만은 두드려 패는 놈들이 있다고. 동네 좀 불량한 놈들이 있어요. 동네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그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애들, 뭐 일진이라 그러나 뭐 잘 나가는 애들 말이야. 금방지게 중학교 애들이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애들 우리 어릴 때도 우리 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성병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중학생인데도 성병 걸려가지고 뭐 아까진기 바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뭐 그렇게 하듯이 내 중학교 다닐 때 1969년도가 내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그랬는데 안혜웅님은 내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적어도 10살은 많다고. 한 15살 정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국민학교 다녔을 때니까 얼마나 열악했겠느냐고. 그럴 때 이제 좀 불량한 놈들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동네도 있고. 뭐 진짜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천교육대 그 보낸 점이 또 나쁜 것도 있지만은 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은 사회적이나 모든 뭐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나왔겠지만은 여하튼 그런 인간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 아니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막 좀 이렇게 껄렁거리는 놈들이 막 두드려 패니까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디서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자기를 막 두드려 패는 그런 놈한테 야, 니 왜 애를 그렇게 두드려 패노?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가 봐.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봐라. 야, 니가 임마 뭔데 임마 내가 하든가 말든가 니가 뭔데 간섭하느냐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한 붙자 이제 이래 된 거예요. 한 붙자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어디 가가지고 뭐 어석한데 이제 그 싸우는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 나도 그 중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애들끼리 그냥 한 붙자 이래 가지고 붙는 것도 봤어. 저 그냥 학교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어디냐 그 논하고 밭이 있어. 밭이 넓은데 공터 거기서 둘이서 싸우더라고. 나는 구경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안혜웅님이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구경을 했지. 자기는 노상 두드려 맞는데 자기를 구해주러 온 사람하고 자기를 노상 때리는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 거야. 붙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노상 때리는 사람이 이제 딱 달게 되니까 이 사람은 손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발만 이렇게 살짝 움직이니까 이 사람이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발만 움직이는데 그냥 막 묵사발 내버리더라고. 발로 막 걷어 차버리고 발로 이렇게 막 쉽게 말해서 막 손흥민이가 축구공 다루듯이 그래 달았던가 보더라고. 야, 그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신비해가지고 그게 뭐냐 이러니까 그게 이제 뭐 태권도인가 뭐 그래 됐던 거. 아, 그럼 나도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협회 회장까지 하고 월남에도 갔다 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가가지고도 이제 많은 태권도를 가르치는 이제 이런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조남욱 회장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알게 되고 그 당시는 김명신이고 뭐 줄리라고 불렸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조남욱 안혜욱님이 어제 아래지 며칠 전에 그 안동에 가가지고 그 이제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뭐냐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궁정동,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해당한 그 장소지. 궁정동 거기서 나는 여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내가 알잖아요. 그거는 뭐, 거기, 박선호 어정과장이 이제 그 밝혀냈다. 그 박선호 어정과장이 말했고, 그 당시에 그 변호사가 강신욱인가 그래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들었으니까 대충 아는데, 뭐, 웬간한 우리나라 그 당시 탤런트, 뭐, 영화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한번 좀 다녀갔는가 보더라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다 하고 알고 있는데, 안혜욱 씨 말을 들어보니까 185명이 다녀갔다 그래요. 와, 뭐 어떻게 그 185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런 말을 하면서 아주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욕을 좀 하시대요. 그리고 그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이제 봉급을 95%를 때가 뗐다. 그 이야기를 울분을 토하더라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보았는데, 아마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와 6.25 전쟁에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 그리고 파독 강부 간호사에게 5억 원을 지급하죠.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직계 가족에게 이렇게 주니까 아마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면 받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안혜웅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그 여자나 밝히고 이제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그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돈을 이렇게 삥땅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거는 큰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렇게 쓴 거고, 또 뭐 여자와 그 관계는 내가 뭐 언급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사람이 또 양면성이 있으니까 나는 공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이 훨씬 더 많다고, 훨씬 더 많다고 보고 하늘이 선택하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혹시 내 또 생각이 잘못됐으면 나도 또 수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변희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더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지. 저 누구냐, 그 목사님, 그 저기 집회 많이 누운 목사님, 그분하고 이번 그 20대 대선 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해가지고 자, 그 안지는 10년, 이거 좀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